시청자 여러분, 인터넷 포털 사이트 보실 때 혹시 실시간 검색어 많이 보십니까? 이 시간에 어떤 단어들이 인기에 올랐지, 그리고 그 단어를 이렇게 검색하고 꼭 누르면은 그 단어와 관련된 뉴스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오전 실시간 검색어 순위 과연 어땠을까요? 저희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1위가 평화올림픽입니다. 평화올림픽. 평창 동계올림픽은 평화올림픽이 될 것이다라는 청와대의 입장 표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평화올림픽 다음 실시간 검색어가 평양올림픽이었습니다. 이 평양올림픽은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보수 진영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이 북한의 참가 또 북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저자세로 사실상 평양올림픽이 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쓰는 단어거든요. 서로 대조되는 두 단어가 실시간 검색어 1위와 2위에 올랐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정말로 일반 네티즌들이 정말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을 많이 검색했을까요?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오늘 같은 날은 원래 정현 선수가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SBS 윤춘호 논설실장, 이상일 전 의원, 윤태권 더모아 정치분석실장과 함께 왜 실시간 검색어에 이런 단어들이 상위에 올랐는지 한번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 가운데 가장 젊은 윤태권 실장, 실시간 검색어 보셨죠? 예. 예. 조금 전까지 보셨습니까 혹시? 방금은 이게 정현 선수로 쫙 바뀌었더라고요. 뭐 1위부터 한 10위권까지. 평양 올림픽 말씀 잘 들었는데, 우리가 검색을 하는 거는 원래 이제 검색의 목적이라는 것은 궁금한 걸 찾아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이 말뜻을 잘 모른다거나 관련 정보를 이게 찾아보는 것인데, 평화올림픽은 이제 이번 올림픽이 평화올림픽으로 치러야 된다. 뭐 이 말뜻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또 평양올림픽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물론 갑자기 왜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이 나오지? 라고 궁금해서 찾아보시는 분들은 있겠지만은, 이 둘 다가 실제 궁금해서 찾아보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어떤 이제 이벤트 형식의 이제 동원력을 보여주는 그 키워드가 된 거죠. 이벤트다, 이벤트. 그럼 이벤트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텐데 말이죠. 네. 무슨 이벤트죠? 오늘이 이제 1월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65번째 생일이에요. 66번째라고 하던데. 그러니까 1953년이니까 예. 만 65세가 되는 거죠. 예. 예. 우리나라 나이로 66세. 66세가 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의미로 실시간 검색어 1위로 평화올림픽이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오전 10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집중적으로 평화올림픽이라는 말을 다음하고 네이버에 쳐서 그것을 실시간 검색 1위로 만들자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캠페인을 벌인 거죠. 예. 그런 캠페인이 벌어지니까 그에 대응하는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 비판하는 그룹에서 또 그에 대응해서 평화올림픽이라는 말에 딸 대신에 평양올림픽이란 말을 또 집중적으로 이렇게 검색을 해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실시간 검색 순위 1위를 놓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과 반대자들이 일종의 경쟁이 벌어진 오전 상황은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순위를 제가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저한테 스튜디오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센터에서 지금 평양올림픽이 7위에 올라와 있고 평화올림픽은 일단 순위에서 빠졌다. 20위에서 그렇습니다. 빠졌다. 뭐 그런 얘기가 있네요. 정현 선수가 쫙 올라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예. 보니까 1위에서 5위까지, 7위까지가 뭐 전부 정현 선수 관련한 예.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검색한 걸로는 평양올림픽이 8위로 돼 있고, 그다음에 9위, 10위는 또 역시 정현 선수 관련한 것도 예. 돼 있네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금은 잠깐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뭐 내용으로만 보면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 예. 사실 8위, 9위 이 정도의 어느 정도가 지금 검색 그 단어 수가 되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현 선수 이야기가 나왔는데 오늘 정말 경기를 일방적으로 잘했죠. 보셨어요? 예, 잠깐 봤습니다. 예. 8강전에 조코비치 선수가 하는 건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봤는데 조코비치를 이겼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일어난 그러니까 거예요. 사실 엄청난 사건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4강에 진출을 했는데 우리나라에 저런 선수가 있다는 걸 우리 국민들이 많이 아셨던 것 같고 체력도 좋고 서브 능력도 굉장히 뛰어난데 정현 선수가 압도를 했는데요. 정현 선수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축하합니다. 축하한다는 이상희 위원님 축하의 말까지 덧붙여 주셨는데 이렇게 정현 선수가 경기를 하는 모습 잘하니까 자연스럽게 많은 사람들이 정현 선수와 관련된 뉴스를 찾아보기 위해서 정현이라는 이름을 넣으면 그것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지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라가는 게 당연한데 평화올림픽과 평양올림픽은 사실상 윤천호 실장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만들어진 그렇습니다. 인기 검색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이게 조금 바람직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좀 주영진 앵커께서 굉장히 정확한 부분을 짚어주셨는데요. 뭐냐면 인위적으로 어떤 특정 그룹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물론 실시간 검색 1위를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것도 일종의 캠페인이 될 수는 있습니다. 캠페인이 될 수 있지만 진정한 민이라고 하는 것은 정현 선수가 자기 이름 실시간 1위 만들어달라고 예. 부탁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멜버른에서 자기 최선을 다해서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매너를 보여주니까 실시간 검색어가 1위에서 거의 20위까지 지금 휩쓸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이게 바로 민심인 거죠. 조작된 민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평양이 됐든 뭐 평창이 됐든 아니면 평화가 됐든 이런 것들 인위적으로 뭘 만들자고 하는 것은 이벤트이지 그것이 진정한 민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인터뷰 진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는 실시간 검색어 하면 이 단어가 정말로 지금 실시간에 상당히 인기가 많은 단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저는 비로소 알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뭐 포털의 어떤 뭐 효과, 부작용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을 텐데 그럼 너무 멀리 나가는 거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평화올림픽 캠페인을 한 분들은 대통령 생신 축하하자. 그리고 대통령이 이번에 평화올림픽을 강조를 많이 하니까 이게 알려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었을 거예요. 뭐 나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 뜻은 뭐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이렇게 예. 되니까 반대쪽을 또 자극하게 되는 그러니까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이 평양으로 밀어 올리자라는 거는 이거야말로 급조돼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대당해서 나타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생일을 축하하고 대통령 지지하는 마음이 뭔가 뭐 우리만의 대통령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면은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소외감을 느낀다든지 아니 뭐 자기들만 대통령이냐 그럼 우리는 뭐 저 대통령 국민이 아니냐 이런 식의 이제 반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평양 올림픽이 돼서는 절대 안 되겠죠. 평창 동계올림픽. 그리고 평화 올림픽이 돼야겠죠. 평양 올림픽이 돼서는 안 된다는 우려도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실 것이고 평화 올림픽이 돼야 한다는 그 당위성 여기에는 거의 모든 분들이 찬성하실 겁니다. 그런데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이거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 동계올림픽은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사실, 이 사실만큼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전 세계의 이목은 강원도 평창으로 쏠릴 겁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 생일 지지하는 분들이 멀리 미국 뉴욕에도 생일을 축하한다는 광고를 냈다고요? 그렇죠. 타임스퀘어에 이게 돈을 모아 저기 이제 화면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것은 요즘 한류 스타들이 워낙에 인기가 좋으니까 한류 스타 관련 광고라든지 뭐 캠페인성 광고로는 뭐 독도 관련 사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광고 사례가 있었는데 처음인데 잘 모르겠어요. 저게 일단 저 현지에서 이제 어떤 느낌일 것이냐. 한국 사람들 지나가는 이제 한국인들은 되게 이제 뭐 반갑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할 텐데 외국인들 뭐 미국 사람들은 별로 관심이 없지 않을까 첫 번째로는. 사실 광고는 그렇죠. 타임스퀘어 가보셨죠? 네. 예, 사실 너무나 많은 광고들이 오가기 네. 때문에 눈길을 한번 쓱 줬다가 그 다음엔 안 보게 되는데 광고 효과가 얼마나 있었을지 잘 흘러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뭐 우리 돈으로 우리가 하고 누구한테 피해를 끼치지 않는데 뭔 상관이냐. 그건 맞는 말씀이에요. 하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이제 좀 소외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누군가가 이제 대통령 강하게 지지한다라는 게 이제 좋은 일인 건데 그분들하고 다른 국민들 혹시 뭐 중도층에 대한 이제 소외감, 자극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이제 뭐 평양 올림픽 같은 키워드가 나오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대통령도 조금 부담이 되시지 않을까 싶네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에서는 말이죠. 문재인 대통령 생일 조용히 치르자. 오늘 문재인 대통령은 정상적으로 평소 일정을 소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그 유아들 또 만나서 어린이집 가서 유아들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냈고 유아 대책도 발표를 했는데 정작 청와대에서는 이렇게 조용히 보내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는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성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신의 SNS에 이런 축하의 뜻을 밝혀준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저는 생일을 챙기지 않는 삶을 살아왔는데 대통령이 돼서 많은 분으로부터 축하를 받으니 두 번 다시 없을 특별한 생일이 됐습니다. 더 힘내서 더 잘하라는 주마 가편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일 전 의원님, 지금까지 저희가 나눈 이야기, 이상일 전 의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 대통령 생일 축하드리는데요. 사실은 취임하실 때 국민 통합을 강조하고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 되시겠다고 했는데 오늘의 모습은 지지자들의 축하만 받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게 나아가서 또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 이런 논란으로까지 지금 번진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 또 여당 이런 쪽에서 한번 성찰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왜 지지자로부터만 축하를 받고 반대하는 분들한테는 오히려 많은 지금 비난을 받게 되고 또 이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평양올림픽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을 해야 되고 내년에 대통령 생일 때는 정말 반대자들이 진심으로 축하하는 그런 대통령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예컨대 국격을 올리고 또 우리 민생을 두루두루 잘 살펴서 대통령이 정말 우리가 잘 뽑았다 이런 생각이 들게끔 해야 되고요. 예. 문 대통령이 역지사지를 굉장히 강조하시는데 이번에 이 올림픽도 야당과 언론의 도움이 필요하다. 합심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합심을 이끌어내려면 반대편의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반대편의 이야기 중에 일리 있는 것들은 수용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한 합심이 되는데 그런 것들은 좀 부족하고 우리는 바른 길을 가고 있으니 따라와라. 지금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도 이번 단일팀 구성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비판하는 것도 우리가 옳은 길을 가니 대의를 위해서 다 희생을 해라 따라와라. 이런 태도로는 전 국민의 소위 말해서 박수를 받는 그런 대통령이 되기 어렵다. 이걸 꼭 성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태곤 실장, 이상일 전 의원,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시는 분들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하는 그 뜻 다 잘 아는데 그러다가 자칫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만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반대 진영을 자극하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작 문재인 대통령을 위한다는 뜻이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전달해 주셨는데 혹시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한다면 난을 보낸다거나 이런 거 예전엔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게요. 없었습니까? 예전에는 어떻게 정치권의 일종의 약간의 미풍양속이었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그런 걸 찾아보기 힘들어요. 저도 들어오기 전에 한번 일부 찾아봤습니다. 기사를 찾아봤는데 적어도 제가 검색해본 내용에서는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나 이런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한다는 뜻의 난을 보냈다거나 아니면 그런 논평이랄지 이런 것들이 나왔다는 건 저는 못 봤어요. 예. 혹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보면 우리 정치권이 좀 삭막해진 느낌도 있어요. 삭막해진 느낌이 있고 방금 이상희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제가 하나 조금 수정이라면 수정하고 싶은 예. 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이 노력이 부족했다고 하는 지적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에 호응해서 그러면 야당은 어땠는가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를테면 평창 올림픽 이슈만 하더라도 사실은 남과 북이 이를 통해서 뭔가 평화와 어떤 긴장 완화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아주 필사적인 노력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러한 정부나 내지 청와대의 노력을 바로 그냥 평양에다 갖다 준 거 아니냐, 죽 써서 개줬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전체적인 국민 화합이랄지 이런 거에는 별로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서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고 야당 쪽에서 노력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문재인 대통령 생일을 맞아서 자유한국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에서 생일을 축하한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고 있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문재인 대통령 생일 축하 이벤트에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 사생팬 대통령이다. 장제원 대변인은 이런 실시간 검색어 조작했다고 주장하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오히려 이렇게 안 좋은 반응만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66번째 생일 맞아서 조금 전에 화면에 나왔습니다만 어린이집 찾아가서 어린이들과 즐거운 시간 보냈고 마술사 최윤우 씨의 마술에 참여를 해서 어린이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는 장면 조금 전에 여러분 보셨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관련해서 실시간 검색에 평화올림픽, 평양올림픽이 올랐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는데요.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일본의 아베 총리가 참석하기로 마음을 정한 것 같습니다. 아베 일본 총리를 담당하는 기자들과 만나서 직접 한 얘기입니다.
同じアジアで開催されるピョンチャンオリンピックの開幕式に行き、そしてまた選手団を激励したいと考えています。韓の慰安婦合意について日本の立場をしっかりと伝えていきたいと。 윤태호 시장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개식에 참석을 해서 일본 선수단도 격려하고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서 정상회담 하면서 한일 위안부 합의 준수하라는 요구를 하겠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는 안 나왔지만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재가 계속돼야 된다, 강화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베 총리는 한 두세 가지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참석을 해가지고 내 할 말을 할 수 있는 장으로 만들겠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제 2020년에 도쿄에서 하계올림픽이 열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일본도 똑같은 고민을 할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도 참석하고 중국에서도 이제 고위급 인사가 참석하고 뭐 북한에서도 오고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일본 올림픽 흥행에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명분도 만들어 놓고 양수 겸장용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올림픽 기간에 이 우려되는 것이 너무 이제 과도한 이제 정치적인 의견들이 대립하는 장이 혹시 되지 않을까. 아베 총리가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미국의 이제 펜스 부통령 쪽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조금 들리고 있거든요. 뭐 김정은의 선전장으로 두지는 않겠다. 뭐 우리가 가서 이제 여러 가지 이벤트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어찌됐건 올림픽 계기로 모여가지고 접촉을 한다는 것은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올림픽 기간만이라도 이제 갈등이 될 수 있는 이야기들은 자제를 하는 것이 각국에서도 좀 멀리 내다보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일본 아베 총리가 개막식에 오는 건 어쨌든 좋은데 말이죠. 네네. 이 결과적으로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또 꺼내 들면은 어떻습니까? 또 문재인 대통령도 만나도 좀 상당히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네, 그 아마 정상회담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면 굉장히 분위기는 뭐 나빠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인데, 아베 총리는 지금 윤 실장 분석한 대로 도쿄올림픽도 염두에 두고 또 이번에 온 김에 일본의 입장을 확실히 좀 이야기하겠다. 상당히 지금 공세적으로 나오겠다는 태도 같아요. 그 다음에 직접 이야기는 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서울에 있는 그 소녀상 이거 철거까지 요구하겠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국가 간의 합의에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뭐 노력은 좀 한다는 정도의 합의가 있었는데, 이거를 요구한다면은 굉장한 충돌이 있을 텐데, 이것까지 요구하면 이건 무리수를 두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본의 요구가 지나치다는 그거는 뭐 아마 외교가에서도 당연히 그런 지적을 받게 될 거고, 우리 또 국민 감정을 건드리기 때문에 아베 총리가 실제로 어떻게 할지는 몰라도 위안부 합의에 대해서는 일본의 입장은 이야기할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나 그 이상 무리한 요구를 한다면 오히려 안 하는 이보다 못한 정상회담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걱정이 앞섭니다. 예, 결과적으로 일본의 아베 총리 이번에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 하고 싶다는 의사는 밝혔는데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꺼낼 것 같다, 이런 예상이 듭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MBC 앵커가 북한을 방문해서 연일 북한과 관련한 소식을 미국 전역에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 무기 포기 이 문제, 이것은 남북 대화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이 MBC 앵커에게 했다고 합니다. Even as North Korea celebrates its new sense of cooperation with the South, it's making it clear the nuclear program is not a part of those talks or even on the table. A senior government official telling us tonight the country plans to build on the success of its recent missile tests and says it is a nuclear power now and wants the U.S. to understand that if it feels its sovereignty or dignity were to be threatened, only then would it respond with those weapons. 북한이 결국은 핵 문제는 남한과 대화할 게 아니라 미국과 대화할 문제다, 이거 얘기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북한의 일관된 입장이고요. 결국은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하는 무대를 두고 전 세계가 이거를 이제 평화의 무대로 삼자고 하는 서방의 입장하고, 그다음에 이곳을 통해서 자신들이 일종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발신하겠다는 북한의 입장이 충돌하는 그런 모양새가 되지 않을까, 그런 점에서 좀 우려되는 면이라 할 수 있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원래 2시간 동안 방송해 드리는데요. 오늘은 평창 동계올림픽 대한민국 선수단 결단식 생중계 방송 관계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현 선수는 금요일에 만나자고 인사드렸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은 내일 여러분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